네, 할게요. 701번. 차량 경호시. 차량이 주행 중일 때보다 정차 시에, 그죠? 이 기동 중일 때는 움직이니까 덜 위험하고 최단 거리 직선 통로를 이용한다는 게 뭐겠어요? 빠르게 이동하겠다. 정차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겠죠? X. 맞는 말이죠. O. 정차 시에 위험도가 증가한다. 경호 대상자 차량은 선도 차량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유사시에 선도 차량과 같은 방향. 맞는 말입니다. 차량 경호에 의하면 주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우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 도로를 선정한다. 5. 경호 대상자가 완전히 경호원에 둘러싸여 인상을 주게 되며 쌓여있는 인상을 주게 되며 대외적 이미지는 안 좋을 수 있으나 경호 효과가 높대요. 무슨 대응이죠? 여기서 정답은 D입니다. D. 여기서 하나씩 설명해드리자면 가장 큰 포인트는 V자는 역세기 대응이라고도 하며 대외적 이미지가 좋은, 대외적 이미지가 좋으니까 뭐겠어요? 이제 경호력은 좀 떨어지는. 일렬 대응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죠? 또 쐐기 아니면 좁은 복도나 계단 이렇게 일렬로 오를 때 쐐기 대응은 한쪽에 적이 있고 한쪽 면에는 안전한 지역에서, 또 삼각 대응보다 보다 좁은 통로. D 같은 경우에는 위의 설명이죠. 근접 경호원은 경격자가 경호 대상자와 경호원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위치를 계속 조정한다. 5. 근접 경호 기법에 의하면 위의 기도자가 위의 기도를 포기하거나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적이며 변칙적인 경호 기법을 육감 경호라고 한다. O인가요? 네, O입니다. 죄송합니다. 육감 경호가 아니라 기만 경호죠. X. 근접 경호간 도보 이동 시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거리 직선 통로를 이용한다. O. 차량 기동 간 근접 경호에서는 차량 행한 차로, 대형의 구성 및 간격, 속도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5. 근접 경호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하면 노방기 기방대, 노출성, 방호성, 기동성, 방벽성, 대피성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없는 게 예비성은 아니죠. 예비성은 사전 예방 경우에서 나오겠죠. 정답은 X. 710번. 경호 차량 운전 요원은 규칙적인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준수한다. X. 기만 경호의 특성이기도 하며 변동된 시간과 변동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711번. 경호 차량 운전원은 위기상황 시 대피하기 위해 차량의 창문과 문을 열어둔다. X. 창문과 문은 잠가둬야 하며 추가적으로 연료 주입구 역시 잠겨 있어야 합니다. 경호 차량 운전 요원은 차의 후면이 출입로를 향하게 하여 경호 대상자가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 안 드린 개념 같은데, 차량이 출입로를 향해서 전면으로 있어야 돼요. 알겠죠? 바로 달아날 수 있게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주차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후면으로 되어 있다면은 차를 돌려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당장에 차를 빼서 후진하는 기간 동안에 시야가 한정돼 있어요. 우측 후방을 보든 좌측 후방을 보든 반대쪽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으로 돼 있어야지 바로 양쪽을 다 볼 수 있다. 그러한 점도 생각을 푸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전면으로 돼 있으면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714번. 근접 경호의 도보 대응 형성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좀 어려워요. 볼게요. A. 주변 감재 건물의 취약도. 이 감재 건물이라고 함은 감재 고지라고 하죠. 높은 건물. 그러니까 높은 건물에서 저격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B. 행사장 기후. C. 행사장 사전 예방 경호 수준. D. 인적 취약 요소와 이격도. 얼마나 인적 취약 요소와 멀리 있는가 했을 때 정답은 B입니다. B. B와 C에서 많이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며, 이런 것까지 있어요. 차량 대형 형성 시 인적 취약 요소를 이격한다. 이런 것까지 헷갈리죠. 왜냐하면은 이 도보 대형과 차량 대형이 차이가 차량이기 때문에 인적과는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 대형 형성 시의 고려사항은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 한 번 더 말씀해 드릴 거지만, 그건 차츰에 알아가기로 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죠. 도보 대형이기 때문에 걸어간다 생각하면은 이거 더우면은 벌어져야 되고 추우면은 붙어야 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행사장 기후는 조금 떨어졌다. 예. 715번. 근접 경호 대응은 장소와 상황 등 행사장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맞는 말이죠. 716번. 근접 경호는 신체에 의한 방호벽을 형성하되 경호 대상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5.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은 종사요원, 경호 대상자의 친숙한 방문객, 수행원을 신속하게 이끌어야 한다. 5. 718번. 도보이동간 근접 경호원의 체위 확장은 위기시 방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평시 노출 및 위력 과시의 부정적 효과로 지양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 지양이란 말이 조금 꺼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겸지해야 하는, 항상 몸에 익숙하게 숙지를 해야 하는 그런 거겠죠. X. 다음 문제. 기동간 경호 대책 원칙으로 적절한 차량 대응을 형성하여 방어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기동간 경호 대책 원칙에 의하면 교통 흐름에 맞게 자연스러운 차량 운행을 실시한다. 자, 이거는 X죠. 이 말이 조금 부드러운 단어긴 한데, 기동간에는 최단거리 직선 통로로 빠르게 가야 합니다. 답은 X. 좀 어려운 문제였죠. 별표를 쳐놓거나 별도의 표시를 해두면 좋겠어요. 721번. 기동간 경호대책 원칙에 의하면 저격에 대비하여 혼잡하거나 곡선 통로를 이용한다. 아니죠. 최단거리 직선 통로. 722번. 기동간 경호대책 원칙에 의하면 기동간 경계력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 경계에 집중한다. 아닙니다. 차량 경호든 어떤 경호든 전 방향, 전방, 후방, 좌우 모두 신경 써야겠죠. X. 723번. 도보이동 시 근접 경호원은 상황 변화에도 고정된 대응을 고수한다. 당연히 X죠. 다음 문제. 도보이동간 근접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의 일에는 모든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5. 다음 문제. 근접 경호 대응은 전 방위에 대한 사주 경계와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사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한다. 5. 외부로부터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전이 확보된 행사장 입장 시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경호 대상자에게 적합한 경호 대응은 쐐기 대응이다.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니까 역쐐기나 V자겠죠. X. 경호 기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일관성 있는 차량 및 기동로. B. 허위 흔적 표시. C. 일반인처럼 자연스러운 옷차림. D. 연막 차장. 여기서 D가 좀 D랑 A랑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답은 A이고요. 연막 차장도 경호 기만 방법 중 하나다. 728번. 기만 경호란 근접 경호 수법 중 하나로 변칙적 경호 기법으로 차량 대형, 기동 시간, 기동로, 승하차 지점 기만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의도적으로 은폐, 허위 정보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여기서 헷갈리면 비의도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만 경우는 계획된 기만 경호다. 경호 방법이다. 다음 문제. 경호원은 시민에 대한 권위주의 자세를 견지해서 혼자 상황을 통제한다. X. 시민에 대한 권위주의 자세는 가지면 안 되겠죠. 731번. 근접 경호 간 사주 경호를 실시할 때 위의 기도자는 심리적으로 대중들 수 둘째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맞는 말입니다. 732번. 사주 경계를 실시할 때 경계의 대상에는 위의 기도자, 낯선 출입객 등이 대상이 되지만 경호 대상자의 수행원이나 기자, 종업원 등은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다 모두 경계의 대상이 되죠. 실질적으로 역사만 봐도 브루투스 너마저 맞나요? 브루투스 맞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에서 누가 죽을 때 카이저 누군가 왕이 죽을 때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란 말도 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배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경계의 대상이 된다. 다음 문제. 근접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가 계단으로 이동할 때에는 공간의 위축으로 유도하여 이동시키도록 한다. 오, 맞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가운데로 이동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고요. 경호 역사랑 이번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민간 경비론과 경호 역사랑 다 연관을 지어서 732번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우가 암살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자면은
이제 경호에 실패한 사례가 역사 속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주장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단군이 세운 국가죠. 고조선. 고조선이 무너질 때 위만조선인가요? 하여튼 그 어떤 시기에 왕인데 우왕인가? 네, 우왕일 거예요 아마. 우왕이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나서 이제 적국가에게 문을 열어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대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 시절을 고대 국가, 고대 국가 시절 때부터 있었다. 물론 경비의 경호 경비의 개념은 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역사에서 나온 거는 거기서부터 볼 수 있다. 알겠죠? 근데 그보다 더 되기도 했죠. 왜냐면은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말은 곧 군대가 있었다는 말이고 군대 자체가 공경호의 임무를 수행을 했겠죠. 예. 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었다. 뭐 암살과 섞어서 설명을 해도 되고, 야 너 그렇게 대충 문제가 나오면은 대충 설명하면 문제 나오면 어떻게 맞추라는 거니? 아니 맞출 수 있어. 이 정도만 알아도 맞출 수 있고, 제가 애매하게 안다는 거는 출제율이 보다 낮긴 한데 역사가 이렇게 왔다. 이러한 개념만 알고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자, 다음 문제. 경호대상자가 대중의 가운데 있을 때, 군중송을 통과할 때, 건물 내로 들어갈 때, 행사 참석 시, 또 승하차간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을 염두한다. 5. 다음 문제. 도보이동 간 근접 경호를 할 때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차량이나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경호대상자의 차량도 근접해서 주행하여야 한다. 5. 맞는 말이죠. 근접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근접경호 대응 중 다이아몬드 형은 경호 대상자의 전, 후, 좌우, 전 방향을 둘러싸는 형태로 무장한 위해자와 직면하였을 때 효율적이다.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형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형은 우리 마름모 형의 변형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대형 또는 얍삽한 통로 죄송합니다. 사람이 많은 행사장을 지나갈 때 유용한 방법이고요. 저기 있는데 쓰는 거는 이제 쐐기형, 그죠? 예. 한번 이것도 제가 꺼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모양 기억나셨죠? 적 공격이 예상되는 걸 대비해서 무장 위해자와 직면한 경우에도 이걸 쓴다. 알겠죠? 삼각 대형으로 가볼까요? 또 근접 경호 대응 중 역삼각형 대응은 진행 방향의 정방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하는 것으로 오솔길, 곡각지, 통로 등과 같은 지리적 취약점이 있을 시 유용하다.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대응은 이거고요. 보면은 전방 위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전방에 위에 기도자가 있는 경우에 무장 위해자와 직면한 경우에 역삼각 대응을 쓰면 안 되는 거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써도 돼요. 써도 되고요. 그 지문 자체가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역삼각 대응은 위의 기도자가 직면한 경우 유용한 경우 대응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라고요. 그래서 문제 지문이 사지선다로 나올 건데 아마도 이 두 개로 낚시를 하지 않을 거고요. 섞는다면은 이제 함모령 대응과 또 원형 대응의 차이점, 또 밀착형 대응과 개방 대응의 차이점, 이런 걸 보통 물어보고요. 또 뭐 삼각 대응과 다이아 대응의 차이, 이 정도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다음 문제. 경호 대응 중 역삼각형 대응은 했고요. 자, 다음 문제. 경호 행사 간 수류탄 등 폭발물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경호원은 즉각적으로 밀착 대응으로 바꾸어 경호 대응을 보호한다. 밀착 대응이 아니라 함모령 대응으로 가야 되고요. 저격이나 총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밀착 대응으로 갑니다. 다음 문제. 경호 대응 중 사다리 대응은 경호 대상자의 진행 방향을 중심으로 양쪽에 군중이 운집하거나 도로의 중앙을 이동할 때 적합한 대응이다. 5. 다음 문제. 경호 차량 이동 시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사전에 신원이 확인된 자로 제복 경찰관이어야 한다. 꼭 제복 경찰관일 필요는 없다. X. 그러면 더 좋겠지만 아니어도 된다. 다음 문제. 경호 차량의 주차 장소는 될 수 있는 한 고정적인, 이거는 있어요. 무장 그거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올라가 볼까요, 조금? 무장 경호원? 예. 제복 경찰관일 필요는 없지만 무장 경호를 가능한 사람,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사복 무작 경찰관이나 경호위원이어야 한다. 예. 알겠죠? 그래서 그냥 경호원이어도 되고요. 예, 무장 경찰관이어도 된다. 이런 말은 있어요. 알겠죠? 예. 다음 문제. 경호 차량의 주차 장소는 될 수 있는 한 고정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유동적이어야겠죠. X. 바꾸어 줘야 한다. 다음 문제. 경호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책임자는 가장 먼저 하차하고 출입날 시에도 가장 먼저 승차하여 대상자의 차량을 통제한다. X. 가장 먼저 하차해서 경호 대상자의 문을 열어주고 안전을 확보하는 게 맞지만 탈 때는 먼저 문을 열어두고 경호 대상자가 먼저 타고 안전을 확보하고 앞자리로 가서 차량에 탑승해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하차, 나중 승차가 경호 책임자고요. 나중 승차, 나중 하차, 먼저 승차가 경호 대상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경호 책임자가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하나가 아다리게 다 맞죠? 경호 대상자는 이거의 반대니까. 이해가 쉽죠? 네, 어렵다고 하면은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4월달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다 보면 맞출 거예요. 경호 대상자 차량의 운전석 옆에는 경호원이 탑승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자, 744번. 이거는 제가 별도로 빈별. 중요하다고 해서 별표를 친 건 아니고요. 이러한 지문을 한 번씩 볼 건데 이 거리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터무니없는 거리가 안 나오면은 맞다라고 보시라는 뜻이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 도보 대형 배울 때 이상적인 도보 대형의 거리에 대해서 배웠나요? 아니죠. 다만 촉수거리의 원칙만 배웠죠. 예. 촉수거리의 원칙을 할 때도 이상적인 촉수거리는 안 나왔죠. 왜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리가 곧 이게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200m, 300m 이러면은 틀린 거고요. 그러면 틀렸는데 20m, 30m라 말한 사람도 있고 40m, 50m라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둘 다 틀린 게 아니라고요. 이 명확한 기준이나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이 나와도 맞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 일단 우리 주차할 때 보면은 대신 아까 우리 어쩔 수 없이 대형이 모두 통과 못해서 신호에 걸려서 대형이 모두 통과 못하면은 차량이 정차를 하는데 세대가 그죠? 선도 차량, 후방 차량이라고 해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선도 차량과 우리 경호 대상자 차량의 거리가 20m, 30m면 어때요? 너무 비어 있으니까 사이에 껴서 사람들이 주차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2, 3m가 적당하다. 기억을 하셨죠? 그 차이가 있으니까 빈별을 따로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중요해서 별표 친 건 아니다. 745번. 경호 차량 선정 시 외부 무창불은 가능한 장착치 않으며 안테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다음 문제. 경호 차량 기동간 회전을 하는 경우 길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여 차량이 전복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넘어가거나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커브에 맞는 속도로 직선에 가까운 코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747번. 경호 차량 기동간 회전을 하는 경우 후미 차량의 위치는 좌회전 시 경호 차량의 좌측 후미 차선의 운행을 또 우회전 시에는 경호 차량의 우측 후미 차선에서 이용하여 방호 임무를 수행한다. 이용하여라는 말 해도 되겠네요. 기동하여라고 할까요? 기동하여. 네, 기동하여. 네, 정답 맞죠? 맞는 말이고요. 이 개념 자체가 제가 따로 안 담아드렸지만 문제로 담은 이유가 모의고사로 접할 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출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로 접하거나 또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또 올해 아마도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경비지도자 인원이 응시될 것이라고 제 스스로 일상남 스스로 예측을 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유입되는 인원도 많고 점차 노후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났다고 한들 이제 전문 자격을 취득해서
전문 직업으로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졌다. 알겠죠? 다음 문제. 경호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경호 대상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으로 바꿀게요. 경호 대상자가 소변 이용을 위해 하는 경우 화장실 문이 열렸을 때 위의 기도자의 시야에 경호 대상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벽 안쪽을 이용하도록 하며 대변기 역시 될 수 있는 한 시야에 식별되지 않도록 벽면 안쪽이나 끝쪽 면에 붙어있는 대변기를 이용한다. 정답은 X. 소변기는 맞지만 대변기의 경우 벽에 붙어있으면 벽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폭발이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 떨어진 곳을 이용하도록 한다. 749번. 경호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경호원은 일반인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며 세면기 앞쪽과 화장실 측면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5. 다음 문제. 행사장에서 경호 임무 수행 시 군무자는 국민 의례 등에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군중 경계에 전념하며 돌발 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5. 행사장 내부 담당자는 경호 대상자 동선 및 좌석 위치에 따른 우치가 아니라 위치에 따른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경호 대상자 접견 예상에 따른 대책 및 참석자 안내 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구역에 대한 단일 출입로를 설정한다. 여기서 이게 틀렸죠. 안전구역에 대한 단일 출입로는 외부 담당자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752번. 외부 담당자는 방탄막 설치 및 비상차량 운용 계획 수립, 경비 및 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외곽 감지고지 및 직시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5. 다음 문제. 내부 담당자는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을 고려하여 단상, 전시물을 설치하고 지하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확보한다. 여기서 이게 좀 안 맞죠? 왜요? 이거는 이제 단상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집시물이나 아니면 내부 현황을 고려한 그런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X입니다. 754번. 행사장 내부 담당자는 경호 대상자의 휴게실 및 화장실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정전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예행 연습을 실시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5. 다음 문제. 행사장 출입 통제관. 모든 참석자는 행사 15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토록 하며 지원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색 후 별도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이거 어렵는데 맞는 말입니다. 5. 756번. 행사장 출입 통제관 입장소 시간 판단은 1분에 40명을 기준으로 하되 행사 성격, 규모, 장소, 출입문의 수, 참석자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두 개 다 맞는 지문이고요.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이게 좀 어렵죠. 15분이란 말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할 게 40명이란 말이 곧 이거를 분으로 나누면 60초에 40명이니까 1초에 2-3명 점검이 가능하다. 뭐가? 문형 금속 탐지기를 지나칠 때 2-3명 정도가 가능하다. 알겠죠? 2-3명 정도 다시 죄송합니다. 2-3명이 아니라 맞죠. 1초에 2-3명. 정정하겠습니다. 1초에 2-3명이 아니라 한 명이 검색되는데 탐지되는데 2-3초가 걸린다. 알겠죠? 문 통과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또 곱하기 30에서 2-3초면 3초 걸릴 경우 20명이네. X. 이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3-40으로 외우시고 1초에 2-3명 다시 한 명 탐지하는데 2-3초가 걸린다. 알겠죠? 맞나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네네. 2-3초가 맞네요. 757번. 출입 통제자는 행사에 대한 안내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안내 요원은 행사 주최 측 요원으로 지정하고 안내반 편성 시 출입증 배부, 통로 및 좌석 안내, 기타조로 구분하여 중간 직결지를 선정한다. 중간 직결지 운용은 행사 주최 측에 일임하되 행사 참석자의 신원, 신분 등에 따라 안전요원을 운용한다. 다 맞는 말이죠. 5. 이게 좀 어려운 포인트죠. 여러분 행사장 가보시면은 이제 출입증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통로 및 좌석 안내해준 사람 따로 있죠. 이거는 콘서트나 이런 거 하면 좀 자주 볼 수 있는데 한번 그거를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중간 직결지 운영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758번. 출입 통제자는 입장객이 많은 경우 혼잡 방지하기 위해서 입장객에게 열을 지어 입장케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단일
통로뿐만 아니라 문을 또 개방할 수 있겠죠. 불순자 입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하차 지점에서 출입문까지 정복 차단조를 운용한다. 5. 행사장 출입 통로는 원칙상 단일 통로이나 행사장의 구조, 참석자 등을 고려하여 하야가 아니라 하여 수개의 출입로를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출입 통로는 통제를 위해 경호원들만 식별할 수 있는 통로로 한다. 여기서 경호원들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식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X. 다음 문제. 행사장에 택시를 타고 방문객들이 도착하는 경우 주차관리요원은 택시를 퇴출시키도록 하여 주차를 금지하도록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택시가 그 주차관리를 하다 보면은 택시가 그걸 하거든요. 서가지고 손님을 내려줘요. 그때만 해도 차가 엄청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게끔, 알겠죠? 해소할 수 있게끔 퇴출시켜야 한다. 예. 다음 문제. 행사장의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구조와 주차 현황을 알고 있는 경호원이 출입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발레 파킹을 한다. 아니죠. 예. 경호원은 움직이면 안 되겠죠. 다음 문제. 행사장의 경호를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배치하되 주변 환경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배치한다. 5. 행사장의 경호를 위하여 특별히 통제해야 할 곳은 전 구간이 통제되도록 한다. 5. 대규모 국가적인 행사에서 1등급 외빈 경호 대상으로 결정된 국빈이 행사 참석을 위해 행차하는 경우 연도 경우는 공식 경호이다. 이게 성격에 의한 분류에 따라서 하면은 성공 비약 기억하시죠? 공식 경우, 비공식 경우, 또 약식 경우. 네, 이거랑 또 연관돼서 비슷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 경우, 완전 공식 경우, 중공식 경우, 약식 비공식 경우. 예. 이렇게 나뉘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했고요. 완전 공식이 이제 1등급 외빈이나 대규모 국가적인 행사, G20 등, 예, G20 등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답은 X고요. 공식 경우는 이제 국경일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다음 문제. 연도 경우 중 준공식 경우는 일정에 의해 공식 행사에서 실시하는 연도 경우이며 현장 방문, 정례, 회의 참석 시 이용되는 연도 경우이다. 5. 맞는 말입니다. 766번. 연도 경우에 분류하면 공식 경우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의 연도 경우로 경호 대상자가 비공식 방문, 민정 시찰, 공연 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이거는 비공식 경우가 이렇게 있죠. X. 이게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잘 봐요.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성격에 의한 분류로 가면은 방금 드린 설명이 어디에 있는 경우죠? 비공식 경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약식 경우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 비공식에 있는 말이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760인가요? 보면 아까 이거였죠? 답이 어디 갔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완전 비공식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내용 설명 자체는 약식 경우의 설명인데 완전 비공식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X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자고 하려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까지만 잡으셔도 다음 문제까지만 하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거는 조금 혼돈이 될 수 있겠지만 이해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개념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해독할 때 성공비약 경호의 분류를 하실 때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죠? 다음 문제. 연도 경우 중 준공식 경우는 일정에 의한 공식 행사 참석이나 현장 방문, 정례의 참석 간에 실시하는 연도 경우로 분류된다. 온가요? 네. 준공식 경우니까 맞는 말이죠. 5. 수출 경우는 동일 장소에 장기간 체류를 실시하는 만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있을수록 위험하겠죠, 당연히. 왜? 안 바뀌니까. 수출 경우 간 근무 시에는 평시, 입출 시, 비상시로 구분하고 도보 순찰조와 기동 순찰조를 운영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5. 저는 나중에 한 5회 특집 할 때 이것 때문에 혼돈이 되더라고요. 평입시라는 말이 내가 있던가?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해독하다 보면은 좀 포인트 있어지는 부분, 제가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실 텐데, 눈에 이것까지 익었다면은 이제 평입시, 뭐 평입시 이걸 구분을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구분한다는 말 자체도 조금 이 자체가 모든 말을 다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시 입출시만 구분하고 비상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겠죠? 나름 쉬운 개념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헷갈리지 말자고, 혼돈하지 말자고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숙소 경호 간 사복 근무자는 출입문 쪽에 배치하여 일반인들로부터 강압된 분위기를 형성해서는 아니 되며, 정문 근무자가 출입문 쪽에 있어야겠죠. X. 다음 문제. 경호 대상자가 숙소에 장기간 머무는 경우 주변 민가 지역 내 위해 분자의 은거나 수림 지역, 재반, 감재 고지, 또 고층 건물에서 위해 요소를 확인한다. 5. 다음 문제. 숙소 경호 시 숙소 주변의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경계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인근 주민들도 경계 대상이다. X. 다음 문제. 숙소 경호 간 경호 지휘 및 통제에 필요한 경호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주로 경호 대상자 옆방이나 거실에 설치하고 호텔 숙소인 경우에는 바로 옆방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이거 혼돈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앞방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바로 윗방에 설치한다라든지. 예. 일단 윗방은 절대 안 되겠죠. 왜? 계단을 내려와야 되니까. 예. 이거는 진짜 올해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볼게요. 예. 틀리게 문제 내려면은 이걸 내면은 많이 낚이실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많이 냈으면은 거의 다 왔죠. 우리 짬비 문제가 1200번대까지 있거든요. 엄청 많이 왔어요. 800번대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4분의 3까지 왔다. 맞나요? 400, 400, 400. 3분의 2까지 왔다. 예. 3분의 2를 넘었기 때문에 좀만 더 하면 끝이고요. 다음 파트는 이제 근접 경고 마지막 파트죠. 우발 상황 시 대처 요령. 이거 하고 4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